63세 박영수,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 사랑은 사라졌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정년퇴직 후에는 집에서 짐이 되었고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허름한 골목의 작은 국밥집이 잃어버린 존재감을 되찾아줄 거라는 것을.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박영수는 올해 63살이다. 37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 연금도 나올 예정이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뭔가 어색했다. 아내 김미자는 59살이다. 결혼한 지 35년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했다. 영수가 회사에 다닐 때는 저녁이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영수가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으면 미자는 한숨을 쉰다. 여보, 뭐 좀 도와줄까? 영수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미자에게 다가갔다. 미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됐어요. 당신이 하면 더 어수선해져요. 영수는 서운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대접해 주었는데 집에서는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았다. 큰아들 박준호는 32살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며 금방 끊어버린다. 둘째 딸 박은정은 30살에 아직 미혼이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며 집에 들르는 일도 드물다. 가끔 오면 아버지보다는 엄마마하고만 대화한다. 아빠, 집에서 뭐 하세요? 취미라도 찾으세요. 은정이 한 번씩 던지는 말이었다. 영수는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미자가 참다 못해 터뜨렸다. 당신 정말 답답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눈치만 주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해보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여보, 나도 뭐요? 당신이 없으면 오히려 집안일이 더 편해요. 이것저것 건드려 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왜 이럴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영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밥 생각이 났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맛이 그리웠다. 영수는 자신만의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더 이상 집에서 눈칫밥 먹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작은 국밥집을 해보자. 영수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점포를 찾았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 골목 안에 허름한 점포 하나가 있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영수 눈에는 희망으로 보였다.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다. 영수는 퇴직금 일부를 써서 계약했다.
미자에게는 친구와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둘러댔다. 또 무슨 허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미자는 못마땅해 했지만 영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점포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영수는 혼자서 바닥을 닦고 벽을 칠했다.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사다 놓고 작은 주방 설비를 갖췄다. 제일 중요한 건 국물을 끓일 큰 솥이었다. 중고 시장에서 찾은 낡은 솥이었지만 영수에게는 보물 같았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다. 영순의 국밥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를 판자에 새겼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첫날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사고를 우려내고 양파와 물을 썰어 넣었다. 어머니가 해주던 국밥 맛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끓였다. 김치도 직접 담갔다. 미자가 담근 김치를 몰래 가져다가 조금 더 익혀서 김치찌개용으로 준비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영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손님이 올까?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국밥 하나 주세요. 영수는 기뻐서 최고로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밥을 정갈하게 담고 김치와 깍두기를 예쁘게 담아냈다.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물이 진하네요. 정말 정성스럽게 끓이셨어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그날 하루에 손님은 총 3명이었다. 매출은 3만 원. 하루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적자였다. 하지만 영수는 행복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돌아가서도 영수는 국밥집 얘기를 하지 않았다. 미자는 영수가 어디 갔다 오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밖에 나가니까 다행이에요. 영수는 씁쓸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리라. 누군가는 분명 찾아올 거야. 영수가 국밥집을 연 지 2주가 지났다. 하루 평균 손님은 서너 명 정도였다. 대부분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다. 매출은 하루에 5만 원을 넘지 못했다.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까지 계산하면 매일 적자였다.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일상을 반복했다. 처음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점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영수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아저씨, 장사 잘 안 되시나 봐요? 옆 가게 과일 장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 골목이 원래 장사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유동인구가 적어서. 전에 여기서 치킨집 하던 사람도 3달 만에 문 닫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가? 집에 돌아가니 미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영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난다고 나가더니 얼굴이 왜 그래요? 미자가 영수를 보며 물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할까? 하지만 미자의 차가운 시선을 보니 말하기가 두려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친구들하고 놀기만 해도 피곤해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미자는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렸다. 영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 후 영수는 용기를 내서 미자에게 사실을 말했다. 여보, 사실 나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어. 뭐라고요?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쳐다봤다. 친구와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혼자 해보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국밥 맛으로. 당신 정말 한심해요. 미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이 60이 넘어서 무슨 국밥집이에요? 돈이 남아서 그래요? 망할 게 뻔한 일을 왜 해요? 여보,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 집에서 매일 눈칫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 눈칫밥이요? 내가 언제 눈칫밥을 줬어요? 당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미자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아팠다. 아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다음 날 영수는 더욱 의기소침해져서 가게에 갔다. 오늘도 손님은 거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물 끓이는 것도 힘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다.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수는 테이블에 엎드려서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영수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돈만 계속 나갈 뿐이고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밖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가을비였다. 영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릴 적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셨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영수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영수야,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는 하지 말아라. 정성껏 그리고 끈기 있게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다. 영수는 다시 일어났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저녁 무렵 미자가 가게에 찾아왔다. 영수는 놀랐다. 여보, 왜 여기까지? 이게 당신이 하는 국밥집이에요? 미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작고 초라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요. 작고 초라하죠? 미자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정말요?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영수는 기뻐서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미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먹었다. 맛은 어때요? 나쁘지 않네요. 미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영수에게는 큰 위로였다. 하지만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보, 나를 믿어줘.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기로 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영수가 국밥집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미자가 한번 다녀간 후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하루에 5~6명 정도는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적자였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3명의 대학생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젖은 우산을 털며 서로 웅성거렸다. 여기 괜찮을까? 그냥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혼자 하시네. 비도 오고 추운데 따뜻한 거 먹고 가자. 영수는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 건가요? 네, 국밥 3개 주세요. 영수는 기뻐하며 정성껏 국밥을 끓였다. 사골 국물에 파와 양파를 송송 썰어 올렸다. 김치와 깍두기도 정갈하게 담아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양도 평소보다 넉넉히 담았다. 와, 양 진짜 많네요.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젊을 때 잘 먹어야 해요.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학생들은 한 숟가락씩 떠먹더니 서로 눈을 마주봤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국물이 진짜 진해요. 우리 할머니 국밥 맛이랑 비슷해. 아저씨, 이거 어떻게 끓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을 맛있다고 해주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끓인 거예요. 새벽부터 사골을 우려서.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요즘 이런 국밥 찾기 어려운데. 학생들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다.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가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학생은 국밥 사진과 가게 전경을 찍고 영수와 함께 사진도 찍었다. 영수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아저씨,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게요. 학생들이 나간 후 영수는 혼자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것. 그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 다음 날 금요일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제 온 학생 중 한 명이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국밥집이야. 정말 맛있어. 진짜? 인스타 사진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 그 후로 계속해서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다. 어제 온 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후기를 보고 온 거였다. 여기가 그 맛집이에요? 국물이 정말 진하다고 하던데.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시다면서요? 영수는 신이 났다. 하루에 10~100명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입소문을 들은 동네 주민들도 찾아왔다. 아이고, 여기가 요즘 유명하다는 그 국밥집이구나.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던데. 한번 먹어볼까? 토요일이 되자 영수는 깜짝 놀랐다. 점심시간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였다. 5명, 10명. 영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저씨, 국밥 5개 주세요. 여기 2개요. 저희는 3개 부탁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다. 영수는 정신없이 국밥을 끓였다. 땀이 뻘뻘 흘렀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어떤 손님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다고 했다. 블로그에서 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핫하던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영수는 신기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는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거였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미자가 찾아왔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보,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알려줘서. 정말요? 이 사람들이 다 당신 국밥 먹으러 온 거예요? 응, 오늘 하루에 50명도 넘게 왔어. 미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거의 없던 가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국밥 하나 주세요. 미자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영수는 기뻐서 특별히 정성껏 국밥을 끓여주었다. 어때요? 맛이 달라졌나요?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가? 미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하는 표정이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수는 가슴이 벅찼다.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칭찬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 주말을 기점으로 영순의 국밥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월요일 아침 영수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터넷 후기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아저씨,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죠? 블로그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면서요? 영수는 깜짝 놀랐다.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 방송국에서 숨은 맛집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어제 다녀갔다는 거였다. 영수가 바빠서 몰랐던 사이에 몰래 촬영을 하고 간 모양이었다. 화요일 저녁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영수와 미자는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에 영순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나오고 영수가 정성껏 국밥을 끓이는 모습이 나왔다. 이곳은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숨은 맛집입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신 박영수 사장님이 정년퇴직 후 새로운 꿈을 펼치고 계신 곳이죠. 리포터의 목소리가 나왔다. 화면에는 영수가 새벽부터 사고를 우려내는 모습, 정성껏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나왔다. 와, 여보. 당신이 텔레비전에 나왔네요. 미자는 신기해하며 말했다. 영수도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 꿈 같았다. 박영수 사장님의 국밥은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정통 국밥입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오직 정성으로만 우려낸 사골 국물이 일품이죠. 화면에는 손님들이 국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왔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던 국밥 맛이에요.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세요. 인정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손님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국밥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 10시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영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저씨, 텔레비전 보고 왔어요. 정말 방송에 나온 그 맛이에요? 멀리서 왔는데 꼭 먹어보고 싶어서요. 손님들이 계속 몰려왔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다.
영수는 정신없이 국밥을 끓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쉴 틈도 없이 일했다. 아저씨, 힘드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기만 해요. 영수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을 찾아주다니 꿈 같은 일이었다. 오후가 되어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손님들은 2시간을 기다려서 먹기도 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국밥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이 영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영수는 지쳤지만 만족스러웠다. 오늘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손님이 다녀갔다. 매출도 평소의 10배가 넘었다. 그때 미자가 가게에 찾아왔다. 손에는 수건과 물통을 들고 있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것 좀 드세요. 미자가 시원한 물을 내밀었다. 영수는 감격했다. 미자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다니.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동안 남편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존경심이 섞인 눈물이었다.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요? 여보, 그럼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영수는 기뻤다. 아내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가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함께하면 되죠.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부의 정이었다.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미자는 가게에 나와서 영수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도 흐뭇해했다. 부부가 함께 하시니까 더 정겨워 보여요. 사랑이 느껴지는 국밥이에요. 손님들의 말에 영수와 미자는 행복했다. 늦었지만 신혼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영순의 국밥집은 이제 동네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맛집이 되었다. 주말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영수와 미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큰아들 준호가 며느리와 함께 가게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아버지가 국밥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준호야, 어떻게 왔니? 영수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후에야 찾아오다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바빠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
벽에 걸린 각종 방송 출연 사진들, 손님들이 남긴 고마운 메모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국밥 좀 먹어볼까요? 준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수는 기뻐서 정성껏 국밥을 끓여주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국밥이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준호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다.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던 국밥 맛이었다. 깊고 진한 그 맛.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도 감탄했다. 시아버지가 이런 솜씨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영수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내셨다. 그때 둘째 딸 은정도 가게에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빠, 축하해요.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은정아, 이게 뭐니? 아빠 국밥집 대박 축하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은정의 말에 영수는 울컥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를 소홀히 했어요. 괜찮아, 은정아. 이제 함께하면 되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내가 말할 게 있어요. 모두 미자를 바라봤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너무 무시했어요. 정년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미자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새로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가 부모님께 깊이 인사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은정도 기뻐하며 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서 미자가 영수에게 말했다. 뭐가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작은 국밥집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다니.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이 함께 해줘서. 영수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같았다. 여보,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 우려야죠? 그럼. 우리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함께 할게요.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내일을 약속했다.
작은 국밥집이 준 기적 같은 변화를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마지막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미자가 영수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여보, 이거 드세요. 고마워, 여보. 영수는 국밥을 받아들며 아내를 바라봤다. 자, 먹어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맛이에요. 미자의 말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이게 우리 인생의 맛이지.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다. 밖으로는 가게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내일 또 찾아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소중함을 뒤늦게 알아버린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박영수는 63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펼쳐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되찾았다. 늦어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